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T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주부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커피 한 잔 맘 편히 마실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나만의 시간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가 지났는데 막상 여유가 좀 생기니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변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도 제가 쓴 글에만 답글이 없어요. 동네 엄마들 중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어디에도 끼워주지 않는 느낌이고 한마디로 제가 비호감인가 봅니다. 다 필요 없다. 내 가족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도 자라면 자기 인생 찾아 나갈 테고 남편은 벌써 회사 일이나 자기 취미생활로 바쁘니까요.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까요?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인격이 하자가 없고 평범한 사람이라도요,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꼭 인간성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여러 가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자기중심형 인간형인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기만족형 그리고 자기중심형 이렇게요. 자기만족형은 인간관계를 잘 컨트롤할 능력이 있고 매력도 있는데 그걸 귀찮아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먹으면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너무 큰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경 쓰고 이런 거에 너무 에너지를 뺏기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소수하고만 잘 지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주변에 사람 안 두고 사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나중에 인간관계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알아서 잘 대처해요. 진짜 문제는 자기중심형인데요. 자기중심형인 분들은 말 그대로 남의 입장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남의 입장을 배려 안 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내 입장이 이러니까 나부터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본인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악의가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악의가 있는 거면 악의를 느끼는 사람한테만 비호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 주변에서 몰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자기중심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더 영리한 나르시시스트 유형이 있고 유아형이 있어요. 정말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인구의 3%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험해 보시는 분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3%는 더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오히려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아주 사교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고 어려운 부탁도 쉽게 하고 인간관계에 아주 능수능란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항상 사람 만나고 다니고 인기도 많아 보이고 인맥도 좋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특유의 성향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을 희생시키거든요. 그러면 좀 가까워졌다 된통 당한 사람들은 떠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그 무리에서도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사람을 도구로만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친절한 모습으로만 볼 때는 알아차리기 힘든데 한번 정체를 알고 나면 그 사람 바닥까지 굉장히 소름 끼치거든요. 그래서 나르들은 정체를 들키고 나면 그 집단에 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관계 본거지를 옮겨서 새로운 집단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죠. 경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인생 주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다고도 하더라고요. 결핍이 있고 메타인지가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성향을 보이다가 나중에 의식을 하고 괜찮아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내가 사람들하고 능숙하게 어울리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하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속으로 화가 날 때가 많다. 가끔은 자기들 주제를 내가 좀 알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나르시시스트 유형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유아형 자기중심성을 가진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아기들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기들은 자기 생존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어릴수록 자기 입장밖에 생각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점점 타인에 대한 인식이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타적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요. 최소한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해서 내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게 어른답고 성숙한 거죠. 근데 어른이 돼서도 이런 쪽으로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이런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모임 친구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못 나온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있던 사람 하나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대요. 아, 나 땡땡이한테 내일 장비 빌리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 그거 어디 가서 구하지?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바로 느껴지시나요? 친구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건데 이건 그 개인으로 따지면 엄청난 인생 사건인 거잖아요. 제 주변에서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보다 또래인 형제가 세상을 뜨는 게 더 타격이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형제 사이가 가까우면 말할 것도 없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친구 심정이 어떨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아, 그 친구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친구가 아니라 아주 모르는 남이라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머 어떡해 하고 잠깐이라도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평범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른이 되고도 타인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달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공감 능력을 배워보세요. 공감 능력은 사실 경험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내가 겪어본 일들, 감정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남의 감정에도 공감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점점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책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전보다 더 잘 울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와,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살아온 경험이 길어지면서 이해하게 되는 슬픔이 많아져서 그런 거래요. 이 말 자체가 참 공감이 가면서도 마음 아프기도 하고 막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른이 되면서 경험치가 늘어나니까 그에 비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고요. 주변에서도 그걸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입장밖에는 생각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분, 친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나 뭐 빌리기로 했는데 어떡해. 이 말이 반사적으로 먼저 튀어나온 그분은요. 그게 딱히 악의를 품어서 나온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아 때문에 자기 입장의 불편함, 딱 거기까지밖에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 입장이 진심으로 공감돼서 슬픈 마음이 안 들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머리로라도 그 입장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프로세스가 우리 태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주변에서 사람이 다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런 분들은 자기인식 기능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알기가 힘들죠.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내가 원하는데도 왜 친구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내가 말을 재밌게 못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건 주변에 사람 없는 이유가 못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어울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사람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마주치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말주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딱히 눈에 보이는 이득이나 재미가 없어도요. 자기 행동 반경에서 접근성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웬만하면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도 주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막 유명인이거나 주변에 돈을 잘 뿌린다든가 알아두면 뚜렷한 이익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일단 예외로 두자고요. 이런 경우는 그 특수 조건을 가진 동안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어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붙기도 해요. 문제가 그 해당 조건이 없어지면 바로 사라지죠.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 사람들은 막 재밌고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있으면서 상대가 마음 편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배려라는 게 꼭 뭘 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건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가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잘한다. 반찬도 해다 줬고 여행 갔다 선물도 해줬고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상대를 친구로 만들고 싶을 때 뭘 굳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있을 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걸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서 갑자기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뭘 해주려고만 하시는데요. 그러면 더 관계가 악화돼요. 왜냐면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나는 준 대로 안 돌아오면 섭섭함을 느끼니까요. 그 두 감정이 관계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물이나 호의도 적절할 때 잘 활용해야 관계에도 좋은 건데요. 서툰 분들이 이걸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이런 면들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성격이 친절하면서도 산뜻한 경우가 많아요. 집착이 느껴지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사실 사람마다 타고난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부족해도 주변에 사람이 많은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후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접 공감은 못해도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죠. 감정적으로는 아닌데 이성적으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면으로도 마음이 많이 움직여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도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남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쌓이면요. 경험적 공감 능력이 생겨요. 나중에 그 입장이 돼보면 노력이 아니라 진짜 공감이 되면서 공감 포인트가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연자님이 오늘 쭉 말씀드린 유형 중 어디에 속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오히려 그래서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쑥쑥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때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존형 인간인가? 자기중심형 인간인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나를 왕따시킨다. 이런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듣고 마음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